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집단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중앙지검장하고 그 뒤에 중앙지검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쓴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전 지검장, 이후 지검장보다는 거의 한 50% 이상은 더 쓴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명절 앞두고 떡값 돌린 게 2억 5천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소개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이자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의 추적 검찰 특활비란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연재 기사를 써오셨는데요. 특활비 추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홍성에서의 사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해 그 후반기에 예. 많이 바쁘셨죠? 검찰 예. 특활비 때문에 많이 예. 바쁘셨을 텐데 좀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4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고 예예. 이제 2월 23일 날 자료를 이제 받기 시작해가지고요. 예예.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자료 검증하고 또 예예. 기자회견도 하고 파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아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뭐 특정 업무 경비라고 또 있는데 예. 한 10만 쪽 정도? 10만 쪽이면은 뭐 근데 아직도 다 받은 게 아니고요. 10만 쪽 정도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분량을 박스로. 박스로 그러니까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죠. 박스로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니까. 뉴스타파에 지금 예. 보관하고 있는데 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플 정도로 너무 그래요. 양이 많아서. 우선 그 대략 그 검찰 특활비 하면은 워낙 그 많이 예. 그 논란이 되고 그래서 많이 아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검찰 특활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제 예.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이나 예. 정보 수집 활동에 쓰게 돼 있는데요. 예. 검찰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뭐 문제점을 좀 쉽게 생각하면은 대검찰청, 그다음에 예. 뭐 좀 중앙지검처럼 좀 큰 지검, 예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지청, 예예. 작은 지검이나 지청 단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좀 문제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전체 규모는 지금 좀 줄어서 1년에 80억 정도고 80억 정도. 올해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검증이랑 폭로를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 10% 줄어가지고 아. 올해는 2024년은 72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대검찰청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 기밀 수사를 목적으로 한. 그렇죠. 기밀 수사에 써야 되는데 예예.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기적으로 배분을 해주고요. 그거는 뭐 일선 검찰청에 배분되는 것도 있고 대검찰청에 보면 무슨 뭐 반부패 무슨 분이 뭐 공공 무슨 형사분이 이렇게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대검 각 부서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분해주는 게 정기적으로 배분해주는 게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이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그럼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돈 그 절반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죠? 그 기밀 수사에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돈인가요? 정기 배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밀 수사하고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건 이제 작은 단위 지검지청에서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작은 단위 지검지청은 기밀 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쳐.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특수활동비. 그러면 일종의 그냥 쌈짓돈 같은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했습니다. 단위의 지검지청에서는 그야말로 좀 작은 쌈짓돈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썼는데 아주 한 0.5% 정도 카드로 쓴 게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게 지청 단위에서 카드로 썼는데 그걸 저희가 좀 검증을 해보니까 뭐 그 지청 단위에서는 뭐 할로윈 케이크, 파리 바게트 케이크 사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그 지역에 맛집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기밀 수사랑은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관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지검지청은 기밀 수사가 없으니까 근데 돈은 주니까 그러니까 막 엉망으로 쓰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시작된 게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정보공개 소송을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서 거부했고 예. 그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2019년 10월에 이제 정보원이 청구를 했고 예예. 거부당해서 이제 11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예예. 3년 5개월이 걸려서 이제 2023년 4월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세상에 드러나기 된 기간이 3년 5개월이나 네, 걸렸던 걸렸어요. 이거 어렵사리 이제 엄청난 자료를 이제 모았는데 뭐 분석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네. 뭐 지금도 뭐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자료를 있는데 받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건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지청의 작은 지검지청에서는 그야말로 좀 소액인데 명백한 오남용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트 케이크, 스타벅스 커피, 공기청정기 렌탈비, 뭐 기념사진 촬영 비용 이런 게 다 특수활동비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그런 거는 이제 작은 지청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고. 예,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작은 지청 단위까지도 특수활동비를 정기 배분을 해주니까 예. 돈을 받았는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 예. 순서가 없어. 예.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실상 뭐 운영비나 아니면 업무 추진비로도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용도로 이제 써진 거고요. 그럼 작은 지청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좀 큰 덩어리로 가는 게 이제 좀 그런 어떤 뭐 중간 단위 지검들이죠. 예, 뭐 예.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지검들인데 예. 그 지검들에서 드러난 거는 이제 주로 뭐 연말에 몰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쓴다는 게 뭡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죠.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몰아쓰고 막 그냥 나눠주는 몰아쓰고 거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지금도 그렇게 기밀 수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수활동비는 내려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나눠준다는 거. 정기적으로 그 안에서 부서별로 이제 나눠 가지는 뭐 나눠 먹기죠. 또 뭐 지검장이 이제 뭐 이임을 갈 때 예. 이임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고 나가자. 그야말로 퇴임하기 전에도 몰아 쓰고 나가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려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임하고 퇴임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남겨두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쓰고 나가는 거. 예. 또 연말에 남으면 몰아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음. 뭐 형사일보 얼마, 형사일보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죠. 국민 세금을 그렇게 그냥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기밀 수사했어야 되는데 예. 기밀 수사하고 전혀 무관한 예. 방식으로 이제 쓰여진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특수활동비로 제일 많이 쓰는 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전에 중앙지검장하고 그 뒤에 중앙지검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쓴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그 규모는 얼마나? 규모가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전 지검장, 이후 지검장보다는 거의 한 50% 이상은 더 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지검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명절을 앞두고 기밀 수사가 많이 한동훈 장관은 필요할 한동훈 이제 이유가 비대위원장이죠. 예. 지금 장관의 비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절 앞두고 수사가 몰려서 그렇다고 변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명절 앞두고 뭔 수사가 몰려요?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수십 명에게 돈 봉투를 나눠 준다는 건 그거는 돈을 나눠주는 것도 이게 드러난 겁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나눠줬어요. 근데 현금을 나눠줄 때 돈 봉투에 넣어서 나눠줬겠죠. 그렇죠. 네, 그 예전에 돈 봉투 만찬 사건도 있었지만 예. 뭐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는데 예.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특활비인가 그런 거 관련 그때 수사를 했죠. 처벌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때 아닙니까? 뭐 명절 앞두고 이렇게 돌리고 이럴 때 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고 있고 뭐 기소하고 있고 이럴 때였죠. 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펑펑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명절 앞두고 떡값 돌린 게 2억 5천이에요. 4번 명절이 4번 있었는데 설 2번, 추석 2번 그 앞두고 이렇게 봉투를 돌린 게 2억 5천입니다. 봉투 안에 든 액수도 좀 액수가 나오나요? 뭐 작은 거 100만 원, 많은 네. 경우는 1000만 원. 그거 누구한테 500만 돌린 원.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쓴 게 아니면 검사들한테 돌렸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 서울중앙지검의 고위직이라고 하면은 지검장 네. 말고는 차장, 뭐 부장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그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 가렸는데 받은 사람 이름을 딱 한 명이 그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종이 위쪽에 살짝 이렇게 작은 글씨를 써놓은 걸 미처 못 지우고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 사람이 이복현 그 현 금융감독원장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건 명절 때는 아니었는데 200만 네. 원이 나왔어요. 2018년 3월에 그때가 MB 막 기소하고 이럴 때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그 200만 원을 이복현 그 당시 부부장 검사였던 것 같은데 네. 네, 200만 원 준 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부부장이 200이면 부장 차장 더 적겠죠. 더 많았겠네요. 더 많았겠죠. 액수가. 그렇게 이제 뭐 100, 200, 300, 400, 500 이런 단위로 이제 돈 봉투를 만들어서 뭐 예. 명절 때도 돌리고 특정한 아마 사건 수사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돌리고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보기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과연 예. 이게 기밀 수사에 직접 썼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현금이라는 건 결국에 일종의 떡값인 거죠, 떡값. 그동안 고생했으니 야 명절 앞두고 이번에 설인데 그냥 좀 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줬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들에게 예. 그 돈을 마구 이렇게 뿌렸던 그들에게 검찰 특활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종의 저는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아끼는 순서대로 돈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검사들이 똑같이 돈을 나눠준 건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면 일종의 그게 하나의 뭐랄까 내가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좋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 네. 신뢰하고 있어. 그 징표가 아닐까. 떡값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고생했다는 줄 얘기도 세우는 있겠지만, 검찰 네. 전력을 자기 밑으로 줄 세우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수단으로. 그게 그 동일한 액수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이용해서 어떤 일종의 뭐 신임과 예, 예. 또는 나는 받으면서도 우리 지검장님이 우리를 뭐 가령 나를 또는 우리 부서를 이렇게 믿어주고 계셔요. 아끼고 있구나. 아끼고 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걱정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지검들에서 골고루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예, 예. 서울중앙지검이 특히나 액수도 크고 예, 예. 또 그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 시절에 워낙 예, 예. 쓴 그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절 떡값 같은 게 특별한 예산의 특성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네, 활동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밀 유지가 필요 없는 일반 수사에서도 이거는 용도 외 사용입니다. 용도 외 사용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 업무상 배임이나 예, 국고 손실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국고 손실죄는 중앙 국고 손실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죠. 예, 다 이제 좀 벌금형도 없고 다 유기징역 몇 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심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왜 국정원 특수활동 비상할 때 다 그렇죠.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도 없고. 근데 그 전임 국정원장들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게 우리가 이것을 사적으로 쓴 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 국정 수행에 썼다. 우리가 청와대에 돈을 줬지만 청와대 상납한 돈이 청와대에서 결국 국가로 썼으니까 이게 국고 손실죄는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착복한 건 아니다. 한 번 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안 받으랬어요. 왜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 쓰는 거는 다 이제 배임이고 업무상 그 국고 손실죄가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간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검찰이 쓴 이런 행태들도 설사 이 돈을 일반 수사에 썼다든지 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필요한 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장을 하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되셨잖아요. 이 씀씀이가 큰 분이 검찰총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금고 얘기도 또 지적을 하셨죠. 그렇죠.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검은 어쨌든 검찰총장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근데 역대 아마 중앙지검장 중에서도 꽤 돈을 많이 쓴 편에 속하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신 거죠. 씀씀이가 크신 분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윤석열 총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검찰청 각 부서나 일선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의 특수활동비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대검찰청의 운영지원과 일정 총무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원래는 이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현금화해가지고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한다는 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럼 검찰총장 비서실에서는 당연히 거액이니까 금고가 있겠죠. 금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그 당시 판결문을 보니까 중앙지검장실에도 비서실에도 금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금고가 필요할 정도였다면 당연히 검찰총장도 금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게 뭐 억 단위로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비서실로 전달하고 비서실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때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러면 금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그 거액의 현금을 만들어서 금고에 보관하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 금고에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금고에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추측만 그냥 거의 절반 이상은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절반 정도의 돈들이 이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중에 이제 뭐 1년에 수십억 단위로 어쨌든 현금화해가지고 금고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또 쓰고 연말에 돈이 남지 않습니까? 돈이 남으면 그거는 원래 남았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 보고할 때 그것도 다 쓴 걸로 영원 처리해가지고 불용액 영원이에요. 불용액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런데 실제로는 잔액이 있었던 거죠. 금고 안에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운영지원과에서는 이제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돈을 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돈을 보내면서 이제 잔액은 영원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검찰총장 비서실에는 이제 금고 안에는 잔액이 있었던 거고 그게 뭐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세종도둑 잡아라랑 뉴스타파랑 기자회견도 하고 뭐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 측 반응은 좀 있습니까?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반응. 뭐래요? 그냥 우리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용도대로 쓰고 있다. 아니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용돈 준 것도 드러나고 뭐 이것저것 문제되는 게 드러났는데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잘 쓰고 있습니다. 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그걸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거가 있냐 없냐? 왜 이렇게 현금화해가지고 돈을 했냐? 현금화하는 게 적법한 거냐? 이걸 다 따져 물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법한 사실이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한 그 후속 뭐 고발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그 7월 달부터 계속 요구했고 뭐 5만 명 서명 받아서 법사위에 창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수처도 있는데 왜 특검을 왜 굳이? 공수처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사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사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전 법무장관 진짜 여당 비대 다 관련된 사안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근데 현재의 공수처가 이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오마이뉴스에 쓴 이제 그 기사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범죄로 이제 규정하고 국기문란이다 이거 완전. 그렇게 얘기했던 취지가 뭡니까? 왜냐하면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나마 분석한 거는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건데 2017년 5월 이전 자료는 다 폐기하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문제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서 폐기, 불법 폐기. 그러니까 자료를 불법 폐기해버리고 그나마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그나마 좀 자기들이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걸 줬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에서 2억 원 정도가 아예 현금 수령증이 없어요. 돈은 썼는데 이거 사인 하나 남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때는 잘 관리하다는 시절이 그런 상황인데 2017년 상반기
뭐 4월 5월까지는 전국의 많은 검찰청,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많은 검찰청이 다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아마 덮기 위해서 자료 폐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자료 폐기를 그렇게 하면 불법이죠. 한 것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하기로는 네. 첫 번째로는 뭐 그 당시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네.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칙이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 기자들은 다 규정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지침이 있는 거. 네. 근데 지침을 저희가 찾아봐도 저희가 없어요. 내부 내부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없어요. 지침 그런 지침은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 비대위원장이 말을 바꿔가지고 예, 예.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예. 교육 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아, 교육 자료에 예.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아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라는 게 교육 자료에 들어가 그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불법을 지침도 교육한 없고, 거죠. 예. 뭐 법도 뭐 그렇게 돼 있는 그리고 거 그 없는데.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어떻게 자료를 불법 폐기하라는 교육을 검찰 조직에서 네. 교육을 시켰다 담당자들한테 이거 불법을 어마어마- 교육시켰다. 불법을 교육시켰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조직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엉터리로 쓰고 돈을 엉터리로 쓴 것을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네. 자료를 다 불법 폐기해버린 사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직범죄. 그렇죠. 국기문란이라는 국기문란이라는 게 이게 그 기록물은 관리하는 게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을 네.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공공기록물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폐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실도 자료를 폐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다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임기 끝나면 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렇죠. 이관하게 돼 있고 예. 그게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공공기록물 예. 관리법이 있고 예.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기록물이 관리돼야 되거든요. 예. 그 자료를 이렇게 불법 폐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특정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법 폐기한 거니까 이건 진짜 국기문란 행위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불법 폐기한 그 기간 언제? 불법 폐기한 기간이 2017년 4월, 5월까지 자료가 다 폐기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아마 문제가 더 많았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폐기를 더 했으니까. 2017년 5월이 무슨 시점이냐면은 예. 돈봉투 만자 사건이 터졌던 시점이에요. 아, 그때 돈봉투 만자 사건 터지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감찰 들어가고 네. 감찰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2017년 9월부터 제도 개선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한 이유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 그럼 그 전에 2017년 5월에 돈봉투 만자 사건 터지기 전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특수활동비 이 돈 씀씀이가. 근데 그때 자료를 싹 폐기한 거죠. 굉장히 황당한 그리고 거네요. 심지어는 그 2017년 그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고 5월에 터진 건데 드러난 건데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에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도 없앴어요 애들이 전부 이 검찰 완전 그 증거를 다 없애버려. 증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어? 2017년 4월에 불법의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불법을 또 저지른 뭐 이런 아니 경우요. 2017년 4월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 얼마나 네. 심각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양쪽이 부하 검사를 대동하고 네. 회식을 했는데 예. 그 회식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특수활동비로 그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리고 직권 매직이 됐고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직권 네. 매직됐고 그 다음에 지검장이 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데 그 일을 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이 없어요. 돈봉투 만자 사건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예, 예. 돈봉투 그 기록이 없어진 기록이 거예요. 그 기록을 누가 없앴겠습니까? 이영렬 전 지검장은 면직되고 없는데 없앨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기록을 없앤 거는 윤석열 전 지검장 시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면직된 사람이 기록을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록을 누가 폐기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그게 누구의 지시를 폐기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죠. 그럼 이거를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렇죠. 이게 뭐 그래서 저희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검사 도입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 검찰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책임을 규명하기 이전에 일단 그래서 예.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예, 수사가 예. 필요한 거죠. 수사가 필요하고 예, 수사에 따라서 이제 뭐 저는 예.
뭐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일단 수사가 안 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자료 불법 폐기는 명백한 불법인데 예. 과연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게 예. 나와야지 뭐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건지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이제 그런 게 안 밝혀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과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 예.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인가 예. 아니면 전 국정원장들 사례처럼 예. 이게 기소가 돼야 될 사안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 핑계를 대기 급급했고 별거 아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게 돈을 썼는데 예. 그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3차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쭉 경력을 보면 네. 굉장히 특수활동비하고 밀접한 경력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쳤는데 예. 저는 몰랐는데 이걸 쭉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검찰청에서도 정책기획과장이 특수활동비하고 관련이 있는 직책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관련인지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사무국이 있고 뭐 운영지원과 총무과에서 돈을 관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다음에 예. 그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이 합동 TF를 구성해요. 예. 제도 개선 TF. 예. 근데 그때 대검찰청에서 누가 들어갔냐면은 정책기획과장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F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출신이거든요. 그 전에 또 법무부 검찰과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은 아마 특수활동비도 꽤 많이 받아서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어떤 이런 구조나 전반적인 내용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거죠. 사법연수원도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전혀 잘 모르는 그래. 동기이긴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마디 이 건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 공공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면서. 근데 저는 공직자에게 공공선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공공선 일종의 공익은 국민 세금을 잘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기록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라도 누가 검증하거나 감시하고자 할 때 그걸 제공하고 그래서 어떤 국민 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신뢰를 얻는 것 그게 저는 공직자로서 가장 1차적으로 갖춰야 될 공공선이고 공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약간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시민이라는 말씀도 쓰시더라고요. 동료 시민들은 이렇게 돈을 못 씁니다. 현금으로 한 장짜리 현금 수령증 쓰고 현금을 뭐 수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나중에 보고도 안 하고 민간 기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저는 동료 시민은 물론이고 동료 공무원도 그렇게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돈을 써왔던 분이 동료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단어를 쓴 걸 보고 약간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 동료 시민들은 그렇게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월급 아닌 돈을 그렇게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돈을 쓰고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안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